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731명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속수무책입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 혈전 문제 때문에 접종 중단 소식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는 도입이 또 3분기로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이 정부 백신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 국내 백신 수급 빨간불, 얀센 접종 중단, 모더나 미국 우선 공급, 국내 들여올 각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이 당초 계획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 권고를 내린 데다 모더나가 백신을 미국 내 우선 공급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공급 일정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1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3일 얀센 백신 접종자 6명에게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났다면서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날 CDC는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ACIP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권고안을 내기에 적합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얀센 백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만약 내주 긴급 사용 승인이 철회되거나 특정 인구 집단으로 승인 대상이 제한될 경우엔 국내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모더나가 미국 내 백신을 우선 공급하기로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공급 일정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모더나와 2천만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12월 말에 4천만 회분으로 늘려 계약했습니다. 공급 시작 시기도 올해 3분기로 논의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통화한 뒤에 오는 5월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등이 먼저 계약한 상황이라 한국은 순서가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신 공급 불확실성으로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도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아직 백신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영하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도입 총괄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의 미국 내 접종 중단과 관련해 국내 도입 계획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코인데스크,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루센트블록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루센트블록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 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센트블락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 후 블록체인에 기록해 관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루센트블락의 서비스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된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과 비슷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루센트블락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금융위의 정례 회의에서는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등이 준비 중인 디지털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는 분산 신원 인증 DID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신원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 4개 기업은 당초 3개월마다 신원 정보를 갱신하고 연간 5,000명까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부가조건 완화를 금융위에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신원정보 갱신 주기를 6개월로 늘리고 계좌 개설 명의자도 연간 최대 25,000명으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디렉셔널의 블록체인 기반 개인 간 주식 대차 플랫폼과 커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기업 주주 명부 및 거래 플랫폼은 2023년까지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점점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앤뉴스, 코인리더스, 리플 가격 급등에 검색량도 급증, XRP 검색량, 이더리움 ETH 추월.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리플 XRP 관련 구글 검색량이 이더리움 ETH 관련 검색량을 추월했습니다. 미디어는 XRP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의 정권 및 암호화폐 대기업 SBI가 리플 주요 파트너사인 것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 미디어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XRP가 왜 올라가는가? Why is XRP going up? 이라고 묻는 사용자들의 구글 쿼리가 650%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플 XRP 토큰 가격은 한 달 새 2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 뉴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리플 임원들의 개인 재무 기록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며 리플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긍정적 소식이 리플 가격을 확실히 끌어올렸고 토큰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현지 시간 미국 현지법원 판사 사라 넷번은 미국 SEC의 리플 공동차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토퍼 라센 개인 재무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하며 피고 개인의 재무기록과 XRP를 공개, 시장 혹은 투자자에게 판매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이데일리, 비트코인, 본격 조정된 반토막 날 듯 장기 투자자는 그때 사라. 비트코인이 분명 버블 수준까지 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한 가격 조정 국면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투자 진입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굴지의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있는 스캇 마이너드 최고 경영자가 전망했습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자회사로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에 2,460억 달러, 원화 약 276조 7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구겐하임 파트너스 마이너드 CEO는 11일 현지 시간 미국 언론인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과거 게임스탑이 빠져들었던 투기적인 버블에 마찬가지로 걸려든 게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너무 과도하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이너드 CEO는 시장 내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은 2만에서 3만 달러까지 가파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을 점친 바 있지만 이후 그는 이 같은 가격 전망이 향후 10 내지 20년간의 장기적인 흐름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급등한 만큼 반드시 조정은 옵니다. 조정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때를 비트코인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시황 보시겠습니다. 뉴스원 뉴스 파월 한마디에 비트코인 급락 전환 6만 2천 달러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이 14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자산을 투기 수단으로 본다고 말하자 비트코인이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6만 5천 달러 선을 바라볼 정도로 랠리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이 문제의 발언을 한 직후에 급락해 6만 2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5일 오늘 오전 6시 20분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의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0.70% 하락한 62,73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문제의 발언을 하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에 육박했었습니다. 수시간 전 비트코인은 6만 4,863달러를 기록, 6만 5천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날 대개 재계 리더들의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들이 지불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발언 직후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이날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네, 파월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 상승한 비트코인을 따라서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한 가격이 파월 한마디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재상승 중입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은 상승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화 8천만 원을 넘어선 디지털 자산의 제왕, 디지털 자산의 대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조인디 비트코인 시가총액 페이스북 앞질러 글로벌 6위 에셋 대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4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BTC 시가총액은 약 1조 2,070억 달러로 페이스북 시총 8,840억 달러를 추월하여 시총 기준 세계 6위 자산에 올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보다 높은 시총을 보유한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아마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등입니다. 같은 시각 글로벌 시총 2위 기업인 애플은 2조 2,568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8월 미국 금융위기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서막이 시작되던 그 즈음에 비트코인 도메인 bitcoin.org의 익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10월의 마지막 날에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즉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11월 9일 오픈소스 프로그램 디렉트라인 소스4G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되면서 최초로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인 제니시스 블록이 2009년 1월 3일 18시 15분 05초에 생성됨으로써 역사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역사는 막이 올라갔습니다. 최초의 블록이 생성된 후 사토시 나카모토는 마이닝 작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였고 현재 발행된 전체 비트코인의 약 1866만 개 이상 채굴이 완료된 상태에서 5% 정도를 보유한 채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2010년 5월 18일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피자 데이죠. 당시 피자 존스 피자 두 판을 약 $30 정도입니다. 이 $30 정도에 1만 비트코인으로 구매 거래한 일은 비트코인계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최초의 거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만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으로 대략 약 8천억 정도라고 봐집니다. 피자 두 판이 8천억 정도다.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비트코인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었을까요? 점점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은 점차적으로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어요. 기축통화로 사용되면서 화폐 시스템으로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채굴러시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채굴풀의 개념이 도입되어 비트코인 마이닝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점점점 마이닝은 기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이 시기에 생긴 정식 거래 시장으로 일부 마이너나 주변에서만 통용되던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게 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폭발하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2010년 제드 맥칼렙이 설립한 마운트 곡스는 2011년 2월 9일 비트코인 1달러의 역사적인 저음에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운트 곡스는 2014년 2월 비트코인 85만 개가 도난당하는 해킹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홍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운트 곡스의 서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서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가짜 오더로 거래상의 오류를 만들어 거래가 약 7개월 동안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영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브릿코인 설립을 기점으로 브라질, 홀란드 등의 거래소가 문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최초의 거래소인 코빗이 문을 열고 이 당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쓰이던 수요처는 마약과 불법 무기 거래의 온상이었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불법 웹사이트 실크로드였습니다. 이후 2014년 엑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지금의 빗썸이 2016년에는 법인명을 바꾼 코인온이
생겼습니다. 2017년 10월 업비트가 문을 열면서 2017년 본격적 불장을 보게 됩니다. 이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비트코인이 본격적 도약을 위한 힘의 응축을 하는 해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락장을 마감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각종 언론 및 투자 기업들도 비트코인에 대해 달라진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2017년은 기록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폭락과 폭등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점을 찍으면서 새로운 상승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우리나라도 특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일변도이고 투자자 보호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특검법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 투자자는 요구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위험 자산이지만 투자 매력도 높은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우리는 투자 자산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칠룡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